네,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 편에는 상품 소싱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 상품 소싱은 쉽게 얘기하면 나만의 상품을 찾는 과정입니다. 예, 이제 가게를 차렸어요. 아마존 가게를 차리고 등록을 마치고 이제 승인을 받았잖아요. 네. 저번 편에도 얘기했다시피 가게가 텅 비어 있어요. 네. 자, 이제 가게에 물건을 채워넣어야 돼요. 그러면 카테고리를 우선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상품군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가? 그 카테고리 선정하는 건, 상품군을 선정하는 건 참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 경쟁 강도 같은 걸 조사해서 상품군을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호주 아마존을 생각해 보면 미국 아마존하고 비교했을 때 시장의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쟁 강도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어떤 카테고리는 경쟁이 심한 곳도 있어요. 호주에서 아마존을 하신다고 하면 우선 자기가 좋아하는 카테고리를 선정해서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문제는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너무 모르는 걸 하다 보면 금방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호주 아마존을 만약에 시작하신다고 하면 관심 있는 카테고리 안에서 경쟁 강도가 낮은 것을 찾게 되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럼 상품을 선정했다면 상품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요? 호주에 있는 많은 물건들 중에 어디에서 물건이 들어올 것 같아요? 중국 아닐까요? 네, 맞아요. 중국에서. 제가 어떤 통계 보니까 중국, 일본, 한국, 여기서 많은 물건들이 수입돼서 호주로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제일 많거든요. 그럼 중국에서 우리가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중국에 직접 가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찾는 사이트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알리바바에서 찾게 됩니다. 알리바바는 중국에 있는 그 공급 업체, 공장들 거의 다 모여 있는 거대한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원하는 물건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네. 알리바바에서 어떻게 제가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상품에 키워드 있잖아요. 네. 네. 키워드를 넣어서 상품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제품들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보다가 밤늦게까지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효과적으로 이미지로 검색을 하거든요. 크롬 웹브라우저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확장 프로그램 중에 알리바바 서치 바이 이미지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인스톨해서 깔게 되면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그림을 알리바바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상품 어떤 게 관심 있다. 그럼 그 상품의 사진만 클릭을 하면 그 상품이 알리바바에서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이 알리바바에서 서치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찾은 다음에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공급자, 그 사무원하고 이제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도 연락을 할까 말까 되게 주저하게 됐어요. 근데 우선 해보는 겁니다. 문의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바로바로 반응을 주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당신 상품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 2달 있다가 아직도 관심 있니? 라고 답변이 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네. 같이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물건 사기도 너무 힘들고. 네. 그래서 그 답변이 빨리빨리 오는 것. 그리고 이미지로 서치했을 때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디를 골라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Verified Supplier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공급업체다라는 거거든요. 여러 군데 연락을 해서 반응이 좀 빨리 오고 Verified Supplier를 찾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가격 흥정이 가능할까요? 가격도 물론 가능하죠. 어. 네. A라고 하는 서플라이가 있고 B라고 하는 서플라이가 있어요. 근데 A라고 하는 서플라이에서는 가격을 만약에 한 개 가격을 5불에 준다. 근데 B라고 하는 서플라이어가 4불 50이다. 라고 하면 그 4불 50을 준다는 그걸 가지고 A한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이 가격이 준대. 라고 하면 네. 그 가격에 맞춰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상품 가격뿐 아니라 운송비도 흥정을 한 적이 있어요. 운송비는 흥정을 잘 안 해주거든요. 네. 근데 어떤 서플라이어, 어떤 제품에 대한 서플라이어는 운송비가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운송 업체를 좀 소개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맡아서 해주던 운송 업체를 빼고 여기 저렴하게 하는 운송 업체를 연락을 해서 이 운송 업체로 호주로 이제 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가능해요. 네. 그랬을 때 운송업체 그 운송료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원가를 이제 다운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매로 저희가 제품을 가지고 오게 되는 그렇죠. 건데 네. 도매로 가지고 오면 처음부터 많은 수량을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많이 가져오면 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하니까 많이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네. 우선은 샘플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을 해요. 샘플을 받아볼 때 보통 샘플 가격은 우리가 좀 구매를 하는 가격보다는 좀 비싸요. 그리고 항공으로 받아야 되는 거라서 운임료도 당연히 좀 비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미지로 서치를 했잖아요. 네. 서치를 했을 때 거기에 보면 MOQ, Minimum of Quantity, 최소 구매량이 작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편에서 만나서 상품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